네, 닫으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좀 들어가도록 하죠. 자, 네이버에다가 이기적 IM이라고 적어주시면은 이기적인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기적인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이 ITQ 자료를 다운을 받아 볼 건데요. 자료실에 보시면 ITQ라고 있어요. 자료실에 ITQ. 이기적인 사이트에서 자료실에 ITQ 가주세요. 자, 여기 지금 이 책이 2020년 이기적 ITQ 환상의 콤비 OA 마스터 버전 2010 부록 자료 106번 게시글이 되겠습니다. 106번 게시글을 클릭해 주세요. 일단 이기적 들어오셨어요? 자, 이건 뭐 광고가 일단 닫을게요. 여기는 자료실에 보시면 ITQ라는 게 있어요. 잠깐만요. 이게 여기는 영어 치는 곳이에요. 왜냐면 네이버의 아이디는 영어로밖에 없어요. 아이디를 적으라고 한 게 아니라 로그인 하시라는 게 아니라 검색창에다가 이기적인 사이트를 적으시라고요. 자, 여기 자료실 오셨죠? 이 자료실에서 여기 보시면은 쭉 내려서 2020 환상의 콤비 OA 마스터 버전 2010 부록 자료 106번 게시글이 되겠습니다. 이 106번 게시글을 클릭. 이죠.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로그인 안 해요. 자, 여기서 눌러주세요라고 되어 있는 이 링크 주소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열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뜰 겁니다. 물론 이거는 열어두셨던 브라우저 환경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일단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똑같이 환경 보이게 하려고.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렀을 때 경로 정할 수 있죠? 바탕화면에다 6030이라고 해놓으셔도 되고 본인이 알아보게 이름 바꾸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다운이 받아질 거예요. 저는 그냥 6030으로 그대로 이름 둘게요. 해서 들어가면은 6030 폴더가 압축 폴더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압축 풀기 그대로 그냥 풀기 하시면 바탕화면에 6030이라는 폴더가 생기겠죠? 그 안에는 저희 예제랑 그리고 저번에 우리 답안 전송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모의 프로그램, 엑셀까지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한동안은 좀 활용을 하려고 해요. 지금 6030 폴더가 만들어졌나요? 아직요? 그럼 조금 기다려 볼게요. 이런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을 거예요. 저는 닫아놓은 게 있다 보니까 6030 1이라고 들어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엑셀을 잠깐 열어보죠. 왜냐하면 2016으로 또 열릴 분도 있으셔가지고 2010에서 그냥 들어가려고요. 자, 엑셀 2010 일단 파일을 열어주시고 열으셨어요? 자, 그럼 파일에서 열기 아까 받아놓은 데가 바탕화면이죠? 바탕화면에 있는 6030 엑셀 요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갈 건 출제 유형으로 정리하는 꼼꼼 이론 파트 1번입니다. 따닥
여기서 지금 저희가 열어놓은 거는 유형 3-1번의 정답을 좀 열 거예요. 이게 파일만 딱 있으면 좋은데 원래는 여기까지 다 타이핑을 하셔라 라는 거기 때문에 정답지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일단 정답 들어가서 편집 사용 한번 눌러주셔야 편집돼요. 요거 노란색 버튼에 편집 사용 눌러주시고 이 작업 시간하고 작업 시작일을 범위로 잡아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안 나오시면 그냥 하시면 돼요. 범위 잡아서 딜리트 눌러주시면 지워지죠? 자, 요렇게 해서 작업할게요. 이거 어떻게 해요? 문제 있죠? 2-45페이지. 이건 이제 책 보고. 자, 관리 코드의 맨 앞 글자가 A면 오전, P면 오후, 그렇지 않으면 종일이라고 표시하시오. 그래서 if랑 left 함수를 썼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left부터 설명을 할게요. left. 일단 어디서? 관리 코드에서. 그래서 해당 줄의 관리 코드인 B6셀을 찍고 쉼표. 넘차스. 요거는 뭐냐면 글자 수인데 우리는 글자 한 글자 가져올 거니까 1.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관리 코드의 앞 글자 한 글자가 가지고 와져요. 그죠? 자, 관리 코드의 맨 앞 글자가 A면 오전, P면은 오후, 그렇지 않으면 종이를 주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if로 물어봐야 됩니다. if 만약에 left로 구한 요 작업 시간 이 관리 코드가 맨 앞 글자가 같다. 무어랑 문자 A랑 같으냐? 그러면 쉼표, 따옴표, 문자 오전이라고 적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후나 종일 중에 또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또 물어볼 거예요. if left에서 또 물어볼 거니까 여기 if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뒤에다 붙여요. 그러면 if 만약에 그렇다면 left B6 관리 코드의 왼쪽 한 글자가 P와 같다면 문자 P와 같다면 이번에는 문자로 오후라고 적고 그렇지 않으면 A도 P도 아닌 경우니까 나머지는 종일이라고 적어라. 따옴표 종일 따옴표 괄호 닫고 if에 괄호 한 번 더 닫고 엔터. 그러면 오전 오후 종일이 나오게 되겠죠? 지금 이거 서식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는 서식을 맨 나중에 적용하는 게 좋은데 지금 만들어져 있는 수식에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오전 오후 종일 뽑은 작업 시간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if 만약에 left 왼쪽 B6의 한 글자 그러니까 관리 코드의 한 글자가 문자 A와 같다면 여기까지가 로지컬 테스트죠? 이 조건이 맞으면 value if true는 오전 그렇지 않으면 value if false가 여기까지인 거예요. 첫 번째 if에서는 근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A가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을 물어볼 거기 때문에 이 value if false에서 다시 if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left B6의 왼쪽 한 글자가 문자 P와 같으냐 조건 묻죠. 이렇게 이 조건이 맞으면 오후라고 적고 그렇지 않으면 종일이라고 적어라. 그래서 이 안쪽의 if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지금 전체적인 if는 여기가 로지컬 테스트 value if true 얘가 value if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시간 이렇게 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업 시작일을 또 구해 볼 건데요. 자, 시작일이니까 날짜를 만들 거라서 date라는 함수를 같이 쓸 거고요. 그 다음 mid랑 right를 쓸 거예요.
그래서 관리 코드의 네 번째서부터 다섯 번째 숫자가 월, 여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숫자를 1로 나타내는 2007년도 날짜로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날짜를 이제 만들 건데요. 이 작업 시작일, 즉 여기 보시면 관리 코드에 하나, 둘, 셋, 네 번째서부터 두 글자가 여기서 월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글자는 요 뒤에 두 글자예요. 오른쪽에서부터 두 글자가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작업 시작일을 만든다면 일단은 데이트부터 한번 채워볼게요. 데이트는 날짜를 만드는 함수죠. 자, 2007년도 날짜니까 여기 이어라는 요 인수에는 2007을 적고요. 그 다음 인수 구분 쉼표를 해요. 자, month는 아까 관리 코드의 네 번째서부터 두 글자가 month, 즉 달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 mid를 적어서 관리 코드의 네 번째서부터 글자 수 두 글자를 뽑아라. 그 다음 여기 day라는 구문을 이제 적을 건데 이 부분은 아까 관리 코드의 오른쪽 두 글자를 뽑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right 관리 코드의 오른쪽 두 글자 하고 괄호 닫고 데이트의 괄호를 한 번 더 닫으면 이렇게 작업 시작일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가지 구해보세요. 자, 파일의 열기 아까 바탕화면에 6030이었죠? 엑셀 출제 유형으로 정리하는 꼼꼼이론 여기 쭉 내려보니까는 아까 유형 3-2번 정답이죠. 이번에 가져올 거. 자, 편집 사용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정답이 물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답을 구할 거니까 범위를 잡아서 지금은 딜리트. 자, 매출액 나누기 30만으로 구한 값의 목만큼 네모 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하시오. 반복을 뜻하는 함수가 리피트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김진아의 출근 시간 차트에서 리피트 뽑아봤죠. 리피트는 텍스트랑 넘버 타입으로 돼 있어요. 이 텍스트가 반복할 문자. 그러니까 따옴표하고 미음 한자 해서 네모를 선택을 해줘요. 그 다음 쉼표. 넘버 타임즈가 몇 번 반복할 거냐인데 우리가 반복할 만큼은 매출액 나누기 30만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매출액 나누기 30 땡땡땡땡 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매출 차트가 구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냥 땡 네모난 걸로 나오는 거예요? 네, 네모난 걸로 나오죠. 네모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게 이렇게 딱 안 나오네. 네, 네모를 어떻게 만드냐고요? 미음 한자. 아이 참. 이게 매출 코드의 왼쪽 두 글자가 PH면 전임 파견을 표시하고 그 외에는 공백을 표시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아까랑 똑같은 문제네요. 자, 일단 비고를 구할 건데요. if 만약에 left 매출 코드의 쉼표 왼쪽 두 글자가 뭐와 같으면 안 보이죠? 다음표 ph 문자 ph와 같으면 문자로 전임 파견을 적고 그렇지 않으면 빈칸을 적어라.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빈칸이 나와요. 채우기 핸들 끌어주시면 값이 나옵니다. 자, 구해주세요. 자, 함수 2번도 한번 바로 받아와 볼까요? 자, 파일에서 열기. 아마 아까 파일 열었으니까 이렇게 열려 있을 거예요. 이번 거는 챕터 4번입니다. 챕터 4번. 얘를 따닥 열어주시면은 이렇게 2005년 한국의 사회지표가 나와요. 편집 사용 요거 눌러서 풀어주세요. 자, 일단 요거 나와 있나 한번 제가 한 번씩 검토해보고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에 맞게 또 풀어볼 건데요. 가중치 적용 점수 여기서부터 풀어볼 거예요. 일단 그 앞에 적혀있는 내용을 좀 먼저 볼까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은 굴림의 11포인트, 정렬은 숫자나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해서 참조하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25에서부터 26 어디에요? 25에서부터 26 여기 범위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면서 F5에서부터 H14 F5에서부터 H14 여기까지 범위죠. 그 다음에 J16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 이렇게를 선택을 하셔서 여기는 백분율로 소수자리 두 자릿수까지 표시를 하래요. 그럼 백분율을 누르시면은 일단 백분율로 나올 테고요. 이거를 소수자릿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자릿수 늘림을 하나, 둘 눌러주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백분율 해놓고 셀 서식에서 여기 백분율 해놓고요. 자릿수를 여기 2로 맞추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자, 일단 함수 전에 요거부터 먼저 처리해 주세요. 자, 가중치 곱하기 각 항목의 비율의 합계로 가중치 영역과 컴맹 초급, 중급, 고급을 곱한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중치 적용 점수를 구해 볼 건데 일단 등호를 적으시고요. 여기서 썸 프로덕트로 계산을 할 겁니다. 썸이 더하기고 프로덕트가 곱하기거든요. 그래서 썸 프로덕트는요. 값을 곱해서 그 값을 더하는 거예요. 자, 배열 또는 범위에 대응되는 값끼리 곱해서 그 합을 구합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array 1이라는 건 배열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지금 원하는 게 가중치 범위죠. 그래서 2, 3에서부터 H3까지 범위를 잡으세요. 그런데 이 범위는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끌어내릴 때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F4번으로 고정. 그러고 쉼표. 자, 두 번째 범위는 해당 그 줄의 범위겠죠. 그래서 이 밑에 E 5셀부터 H 5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괄호를 그냥 닫으세요. 그러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가중치 적용 점수가 나오고 얘를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어내리면 각각의 값들이 구해져서 나올 거예요. 썸 프로덕트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엑셀 창을 여러 개라서 그런가 딱 안 펴지고 좀 잠깐만요. 자, 사람인데 왜안 나올까? 자, 중급 순위는 중급에 대한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래요. 그럼 여기다가 등호 적고 랭크. 자, 중급을 찍어요. 해당 줄의 중급이 넘버예요.
찍고 그 다음 쉼표. 중급의 순위니까 중급 중에서 얘가 몇 등 하는지가 궁금한 거죠. RF 레퍼런스는 중급 범위를 잡아요. 그래서 얘도 F4번으로 고정을 합니다. 내림차순이니까 얘는 괄호를 바로 닫아도 되죠. 엔터 치고 채우기 핸들 끌어주시면 돼요. 정의된 이름을 초급이라는 이름을 설정한 게 있대요. 한번 먼저 볼까요? 자, 초급이라는 이름이 어디 정의되어 있는지 이름 상자에서 초급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범위가 먼저 잡혀 있는 상태예요. 아시겠죠? 자, 이 범위에 대해서 두 번째 큰 값을 구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등호 적고 라쥐 어레이는 그러면 초급 중에 문자로 우리가 초급이라고 그냥 적으면 돼요. 그냥. 왜냐면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급 범위가 알아서 잡혀요. 초급 중에 두 번째 큰 값이니까 요 K 값은 2.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초급의 두 번째 점수가 나오게 되겠죠. 초급의 두 번째 점수. 왜냐면 여기 따옴표를 안 한 거는 진짜 초급이라는 문자를 정의한 게 아니고요. 얘가 이미 전에 작업을 이만큼의 범위를 초급이라고 이름을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초급이라는 범위에서 두 번째 점수를 구해라 이거죠. 그래서 따옴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초급에서 네. 그 전체를 네. 각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엑셀 세일을 다 선택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초급 범위요? 예, 그렇게 해볼게요, 한번. 자, 라지. 초급 범위를 쭉 잡는 순간 얘가 초급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이름 정의가 이미 돼 있으니까. 그래서, 네, 맞아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중급의 평균이에요. 자, 중급의 평균을 구해서 반올림에서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라지라는 함수, 죄송해요. 라지가 아니라 에버리지라는 함수랑 라운드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헷갈릴 거니까 에버리지로 구하고 그 다음 라운드를 씌울게요. 에버리지 그래서 중급의 평균이면 중급 범위를 잡고 그냥 괄호를 닫으면 됐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얘가 두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앞에다가 라운드, 뒤에다가 쉼표하고 2,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은 두 자리까지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2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를 뜻하잖아요. 아이고야. 그럼 선생님 앞에 라운드 붙이는 거예요? 네, 라운드를 붙인 이유는 자릿수만큼 일단 반올림 시키기 위해서예요. 이 평균을 구한 값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컴맹 10% 이상은 컴맹이 10% 이상인 개수를 구하고 결과값 뒤에 그룹을 붙이래요. 그럼 일단 헷갈릴 수 있으니까 카운트 if로 컴맹이 10% 이상인 수부터 구해볼게요. 자, 카운트 if 그래서 컴맹이 쉼표 따옴표 크거나 같다 10% 이상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은 10% 이상인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뒤에다 그룹을 붙이기 위해서 이 count if 앞에다가 consonant 그리고 맨 뒤에다가 쉼표하고 따옴표하고 그룹을 적어주세요.
우리 예전에 %로 컴마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 내용과 같아요. 대신 얘는 뭐냐면 이쪽에 있는 요 함수로 구한 값과 뒤에 있는 문자 그룹을 그냥 단순히 붙여라 이런 뜻이니까 4그룹이라고 값이 나온 거죠. 자, 6번입니다. 연령 그룹의 고급 평균인데요.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한대요. 디에버리지를 쓰래죠. 자, 디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는 B4에서부터 그냥 J14셀까지 이렇게 잡으세요. 왜냐면 이 범위에서도 규칙이 있다면 병합이 된 부분은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 거는 잡지 말고 데이터만, 순수 데이터 범위만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뽑을 게 뭐냐면 연령 그룹의 고급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필드는 고급의 평균을 뽑을 것이므로 H4셀을 찍어주세요. 그 다음 쉼표. 그 다음에 조건은 뭐냐면 연령인 거죠. 그쵸? 그래서 그룹이 연령인. 즉 B4, B5셀을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연령 그룹의 고급 평균이 나옵니다. 구해주세요. 설명해주세요라고 적혀있는 파란색 박스에는 설명이 적혀있어요. 1번까지가 어떤 내용이고 2번까지가 어떤 내용이고 3번까지가 어떤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1, 2, 3으로 표시를 하면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위쪽에 우리가 함수마법사를 쓰진 않아서 그 부분은 모르시더라도 설명해주세요를 보시면은 아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나왔구나 정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유형 4-1번 정답 파일을 좀 열어주세요. 자, 파일에 열기 유형 4-1 정답.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거예요. 이따가 여기 비고 재계약 다 떠야 돼요. 여기 입주 순위 구하는 거랑 비고 요 두 가지 할 거니까 범위 잡아서 딜리트. 자, 입주 순위부터 볼 건데 입주 순위 보기 전에 조건에 맞는지 한번 보죠. 모든 데이터 서식은 글꼴을 돋우면 11포인트,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을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해라. 이름 정의 보니까 2,5에서부터 22 영역을 입주일로 정의하래요. 그럼 2,5에서부터 22까지 범위를 잡고 여기다 입주일 적고 엔터까지 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자, 어쨌든 이제 입주 순위부터 구해볼 건데요. 그래서 입주 순위는 정의된 이름, 즉 입주일이라고 아까 정의한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입주일이 빠른 업체가 1이 되도록 하고 결과값 뒤에다 위를 붙이라고 합니다. 자, 입주일은요. 잠깐 제가 이건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를 제가 범위를 잡고 제가 일반으로 바꿔보면요. 이게 지금 날짜잖아요. 날짜들은 다 값이 있어요. 자, 다시 이게 날짜잖아요. 2019년 12월 2일이라는 이 날짜의 날짜 값은요. 40149라는 날짜 값이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주느냐. 이렇게 만들어야 될 일은 없긴 한데 이네들마다 다 각각의 값이 있어서 그 값을 가지고 랭크로 비교를 한다는 거죠. 이해는 되세요? 자, 입주 순위가 빠른 날짜는 뭐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2008년 3월? 얘가요, 날짜가 일반으로 바꿔보면 39535고요. 얘가 날짜가 예를 들어 일반으로 바꾸면 40149예요. 이런 식으로 날짜가 그러니까 뒤엔 날짜가 되면서 그러니까 날짜가 점점점 커질수록 숫자는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빠른 날짜가 1위가 되게 하려면 작은 숫자가 1이 돼야 된다.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림차순을 하지 않고 오름차순을 할 거예요. 자, 랭크. 자, 넘버는 입주일. 이 지금 이 5셀을 찍어주시고요. 쉼표. REF 레퍼런스 여기가 참조값이
아까 정의된 일의 입주일을 적으시거나 아니면 범위를 잡아서 입주일 딱 적혀지는 거로 두셔도 돼요. 얘가 이름 정의를 해놓으면 좋은 점은요. F4번 안 눌러도 절대 주소가 돼요. 그래서 체육핸드를 끌어도 그대로 입주일 범위에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좋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더 정렬 방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번엔 작은 순서가 1등이라고요. 그쵸? 그래서 오름차 순을 고르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은 입주 순위가 쭉 나오는데 2008년 3월 23일 얘가 제일 작은 날짜였잖아요. 얘가 1등이 되고 2009년 12월 2일 얘가 제일 큰 날짜였으니까 8등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만 구해라가 아니라 이 뒤에다 위를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랭크로 구한 이 값 뒤에 7번 위에 M%, 다운표 위, 다운표 엔터. 그래서 입주 순위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어떤 거요? M%요? 문자열 연결자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랑 여기 있는 문자를 연결해라. 그러니까 컨센트네이트랑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비고는 입주일 플러스 계약기간 단위년 곱하기 365 빼기 시스템의 오늘 날짜가 90 이하이면 재계약 아니면 공백으로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if랑 today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고를 구해 볼게요. 자, 일단 등호를 넣고 if 입주일 플러스 계약기간 곱하기 365 빼기 시스템 오늘 날짜가 today죠? 오늘 날짜 한 것이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90 이하면 쉼표, 다운표, 재계약. 그렇지 않으면 다운표, 괄호 닫고 엔터. 그럼 재계약이 나오거나 공백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재계약만 나오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입주일이 2009년이고 그래봤자 계약기간 3년 해보면은 2010 몇 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90보다 이하로 나오니까 90보다 더 넘어가니까 다 지금 재계약이 나와야 맞습니다. 90 이하니까요. 자, 어쨌든 지금은 다 재계약이 나와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비고 구해주세요. IT 업종 개수 나누기 업종 전체 개수로 구한 결과값에 셀 서식을 적용해서 퍼센트 수치로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IT 업종의 개수를 뽑기 위해서는 일단 count if로 일단 조건이 업종이 IT인 수를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count if 렌즈는 조건 범위, 즉 업종 범위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 쉼표 크리테리아라는 건 조건이니까 다운표에서 IT 하고 괄호를 닫으면 IT 업종이 몇 개인지가 나와요. 4개인데 여기 지금 퍼센트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400%로 보인 거예요. 자, 이거를 나누기 업종 전체 개수는 카운트 A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 업종 개수 범위를 잡아주면은 이렇게 계약 비율이 뜨게 됩니다. 지금 퍼센트 수치로 나타난 거는 여기 백분율이 눌려서 그런데요. 정답이라 백분율이 지금 눌려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 백분율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으면 이제 뒷섬으로 IT 업종의 임주업체 월 임대료 합을 구해 볼 건데요. 뒷섬이니까 아까랑 똑같아요. 뒷섬. 일단 처음에가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 그 다음 쉼표. 두 번째가 월 임대료 합이니까 월 임대료를 찍어요. 그 다음 쉼표. 세 번째가 크리테리아 조건인데 업종이 IT인 거죠. 범위 잡아서 괄호 닫고 엔터. 뒷섬 뒤에 버리지도 나중에 하다 보면 되게 쉬워요. 자, 구해보세요. 편집 사용 눌러서 풀어주시고요. 여기서 구할 거는 비고, 그리고 여기 밑에 두 개를 지워주세요. 자, 비고는 정비총액의 큰 값이 1이 되도록 구하되 1에서부터 4까지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래요. 일단 그러면 순위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랭크. 정비총액을 찍고 쉼표. 전체 정비총액 범위에서 F4번. 그러고 큰 순서가 1등이면 그냥 괄호를 닫으면 되죠? 그러면 정비총액이 큰 순서가 보니까는 이거 신소연의 소나타, 얘가 제일 정비총액이 커요. 그쵸? 이거를 1에서부터 4까지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하라고 한다면 if를 랭크 앞에다 씌우는 거예요. if 만약에 랭크로 구한 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면 랭크가 나와야 되니까 랭크 범위를 다시 복사를 해서 뒤에다 붙여요. 그렇지 않으면 빈칸이죠? 따옴표 따옴표 괄호 닫고 엔터. 엔진부서의 정비총액 평균, 여기 있는 이 값은요, 정의된 이름이 고객정보가 있대요. 자, 고객정보가 어디까지 범위인가 봤더니 이만큼이에요. 괜찮아요. 이 범위의 평균을 구해라 이겁니다. 자, 등호 적고 뒤에 버리지. 자,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 이름 정의가 돼 있다고 하니까 고객정보라고 그냥 적으세요. 데이터베이스 범위에는. 그러면 얘가 범위를 잡아놓은 범위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뭘 구할 거냐면 정비총액의 평균을 구할 거잖아요. 내가 정비총액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쉼표. 그 다음 조건이 정비부서가 엔진인 거죠. 그래서 여기 2425 이렇게 정비부서가 엔진. 그 다음 괄호를 닫고 엔터를 그냥 치면 이렇게 나와요. 이 뒤에다가 원을 붙일 것이므로 뒤에 앰퍼센트 따옴표 원 이렇게 하면 얼마 이렇게 보이겠죠? 평균인데 왜 합의를 적었지? 평균. 정비총액 평균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정비총액 합의네. 자, 세 번째. 정비부서가 도색인 정비총액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구하라는 게 썸이프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등호 적고 썸이프. 그래서 렌지라는 건 조건 범위인데 지금 정비부서가 도색인 거죠. 그러니까 정비부서 범위를 쭉 잡아요. 그 다음 쉼표, 따옴표, 원하는 값은 도색이죠. 도색.
다운표, 쉼표 해서 정비총액 합, 정비총액 범위를 잡고 괄호 닫고 엔터.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